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332강이고요. 앞의 강의에 이어서 모두 다 첨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와 56강에서 배운 최고 시작 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첨자는 바로 앞의 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뺨검,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제비 서명 첨입니다. 자, 뺨검. 뺨은 우리 얼굴에 있는 부분이죠. 자, 모두 다 첨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첨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검이 된 겁니다. 음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왼쪽에 보면 달월자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달월은 고기 육자의 간체자다. 고기, 다른 글자와 붙어서 고기나 우리 몸에 어떤 의미로 갖게 되고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다? 우리 몸의 뺨이다. 그래서 뺨이다. 전체적인 이 글자의 간체 모양은 오른쪽에 있는 모두 다 첨자만 이렇게 바꾸어 준다면 간체자의 완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제비, 서명, 첨이 있죠? 자, 모두 다 첨. 음은 그대로 모두 다 첨자에서 음은 그대로 왔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위쪽에 보면 대나무 죽자가 보입니다. 대나무 죽. 일단 이 제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비라는 것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제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뽑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변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그 대나무를 이렇게 대나무를 어떤 글자를 썼는지 알 수 없게 한 다음에 어떤 통 속에다가, 자, 어떤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요. 하나씩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개를 넣어놨는데 5개는 동그라미고 하나가 X다. 그럼 X가 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벌칙을 당하는 게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6명이 뽑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제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뽑힌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동그라미가 나왔는지 X가 나왔는지 어떤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종이에 자기 이름을 쓴다. 쓰는 것이 서명이라는 의미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 기호를 적은 것을 순서대로 뽑아 승부를 가리는 일 이렇게 써있죠. 자, 그래서 제비 서명첨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 글자의 전체적인 간체 모양은 모두 다 첨자만 바꾸어 준다면 전체적인 간체 모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뺨검, 제비, 서명첨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최고 시작 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울 건데요. 최고 시작 원은 56강에서 배운 적이 있고요. 그 글자의 어원은 사람의 머리이다. 자, 글자 안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 보이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여기 사람의 머리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죠? 자, 우리 몸의 최고 대장은 누구인가요? 손인가요? 머리인가요? 자, 우리가 보통 대장을 얘기할 때 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고 대장은 머리이다. 그리고 우리 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최고 또는 시작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희롱하다 완,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완전하다 완입니다. 자, 최고 시작 원. 원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원이 완으로. 그래서 둘 다 글자에 보면 음은 완으로 바뀌어 있죠?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희롱하다 완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임금 왕자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서에서는 임금 왕자와 구슬옥자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다가 현재에는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이 글자 안쪽에 점이 있는 거는 구슬옥자입니다. 근데 이 구슬옥자가 다른 글자와 만나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컴마를 생략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글자에도 보면 사실은 이 안에 컴마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임금이 아니고 구슬옥자로 보시면 되고요. 손 위에, 쉽게 말하면 손 위에 구슬을 올려놓고 만지작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희롱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롱이라는 건 현재는 우리가 성희롱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 희롱이라는 것은 그냥 갖고 논다. 국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갖고 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는 애완동물 또는 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보고 완구류라고 그러죠. 완자는 갖고 논다, 희롱하다라는 의미고요. 아래쪽에 보면 완전하다 완자인데요. 위쪽에 보면 집 면자가 붙어 있죠. 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집에 지붕이 없는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름에는 햇빛이 바로 들어올 거고요. 비 오는 날에는 비를 그대로 맞겠죠. 그러니까 지붕까지 다 지어야만 완전하게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다 완자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완전, 완성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롱하다 완전하다 완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갓관,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집 원자입니다. 갓관. 이 글자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생활 속에 쓰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왕관. 왕관 머리에 쓰는 거죠. 자, 머리에 쓰기 위해서는 그 모자를 손으로 번쩍 집어야겠죠. 자, 손을 의미하는 글자는 여기에 보면 마디촌자가 보입니다. 손으로 무엇을 덮다 멱자가 보면 150강에서 배웠는데 모자에 쓰는 머리에 쓰는 모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손으로 번쩍 들어서 이렇게 생긴 왕관을 어디에, 자, 최고 시작어는 머리를 뜻하죠. 머리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손으로 모자를 들어서 머리에 썼다. 그것이 뭐다? 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 원자.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완전하다 완자를 배웠었죠? 여기 보면 완전하다 완자가 보이는데요. 완전하다 완자의 왼쪽에 언덕부를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자, 완전하다 완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원으로 일단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언덕은 집의 담장입니다. 그래서 집의 담장까지 되면 집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집원.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글자는. 그래서 병원이나 법원처럼 어떤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울타리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에 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갓관, 담장이 있는 집 원자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고집세다 완입니다. 자, 최고 시작 원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완으로 바뀌었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오른쪽에 머리 헐자에 있는데요. 머리 헐자는 우리가 예전에 26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 눈목자가 코로 인식이 된다는 것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 숫자와 같이 그때 외웠었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자, 우리가 고집을 얘기할 때 꼭지가 돌아갔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 꼭지는 머리의 정수리 부분을 보고 꼭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의미, 머리 혈자라는 의미에서 고집스러운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머리 혈자가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로 발전했고요. 이 글자의 간체는 머리 혈자 부분만 이렇게 바꾸어준다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버틴다, 완구하다,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 완강하다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고집세다 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2강에서 모두 다 첨과 최고 시작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